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료사관학교가 아니라 양파랑 마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파카 입고 출근했는데 점심 먹을 때 파카 입고 좀 걸어 다니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양파 마늘도 이제 날이 따뜻해진 만큼 열심히 이제 비배 관리를 해야겠죠. 월동을 지나고 월동 나고선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있으니만큼 월동 이후에 따뜻해질 때 양파 마늘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양파 마늘 밭에 관행적으로 웃거름을 뿌리실 때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근데 2월부터 웃거름 뿌리실 때 많이 쓰시는 비료들이 이 질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요소, 그리고 질소도 중요하지만 칼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관행적으로 NK, 질소랑 칼륨이 블렌딩 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제품인 NK를 많이들 쓰십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황이 들어간 제품도 추가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쓰시는 제품은 요소로 질소를 보충하시거나 NK로 질소랑 칼륨을 보충하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황 말고 이제 칼슘, 뭐 이제 녹균병이나 무름병이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병도 좀 이제 예방을 해야 되고 양파 마늘에도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NK에 질소랑 칼륨에 추가적으로 칼슘까지 공급을 해서 뭐 NK 더하기 칼슘 형태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데요. 그분들께서는 또 이제 야라 제품인 유니칼슘과 유니카 칼슘을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죠. 이제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정식을 하셨는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토성마다도 차이가 있고 이제 관행 재배 방식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식을 10월, 11월 정도에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밑거름 하시고 나서 정식 전에 이제 밑거름 하실 테니까요. 밑거름 하시고 나서 4달이나 5달 정도가 경과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자료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뭐 3엽기, 5엽기가 지나면서 양분의 흡수량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마늘 자체가 그러니까 밑거름 시기 유묘기 때보다는 그러니까 정식기 때보다는 이제 월동을 하고 나서 해빙이 된 다음에 훨씬 더 자라고 구가 비대하고 지상부가 커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요. 밑거름 대비해서 웃거름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는 사실 밑거름을 많이 하시고 웃거름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패턴보다는 밑거름 양을 조금 절감하시고 웃거름 양을 늘리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상 이슈인데요. 올해 이제 비랑 눈이 되게 잦았죠. 겨울에. 비랑 눈, 그러니까 밭에 이제 강우랑 강수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노지에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년으로 대비했을 때 밑거름을 뿌린 양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용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올해는.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은 평년 대비해서 온도도 높을 거고 평년 대비해서 많이 비도 올 거다. 강수량도 많을 거다. 그러니까 용탈도 더 많고 좀 이제 병도 더 만연할 수도 있고 고온 피해도 더 쉽게 입을 수 있다. 요런 좀 안 좋은 기상 조건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인데요. 이제 초기에 비해서 생육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지금은 이제 생육 월동이 지났으니까 중반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부터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의 양분 흡수량, 그러니까 양분의 전체 흡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훨씬 더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미량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산이랑 황이랑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필요하면서 조금 천천히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다량 원소 중에 질소, 칼륨, 칼슘은 정말 많은 양이 지금 웃거름 시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행적으로 쓰셨던 제품들이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요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칼륨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NK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형태는 아직 생각하지 말자고요. 양분의 공급 소스만 생각을 하면 결국에 질소 혹은 질소랑 칼륨이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질소뿐만 아니라 칼륨 뿐만 아니라 칼슘까지 웃거름 시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구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랑 칼륨과 칼슘이 웃거름 시기에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소만 공급하는 요소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질소랑 칼륨을 공급할 수 있는 NK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칼륨과 칼슘을 다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야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니칼슘이라는 제품 혹은 유니카 칼슘이라는 제품이 양파 마늘의 웃거름으로 양파 마늘이 중후반부 이후에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의 요구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맞는 비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질소, 칼륨, 칼슘과는 별개로 질소, 칼륨, 칼슘은 급격하게 중반 이후에 증가를 했지만 황이랑 인산 같은 경우는 뭐 양파, 마늘의 황 중요한 건 다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황이랑 인산 같은 경우는 질소, 칼륨, 칼슘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생유 후반기까지 중반기 넘어서 후반기까지도 양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양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질소, 칼륨, 칼슘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소량이지만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황과 인산, 마그네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이랑 황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웃거름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빠르게 증가하고 많은 양이 필요한 질소, 칼륨, 칼슘이 같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까지는 강조를 드렸고 인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산도 더디긴 하지만 꾸준하게 인산 요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인산이 필요하고요. 인산은 뿌리 근처까지 이동을 해야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토양에서 이동성이 안 좋은 인산이 아니라 토양에서 이동성이 좋아서 뿌리 근처까지 빠르게 도달해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이 웃거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황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산이랑 요구도를 따지면 황이 인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황이 인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황 요구도가 꽤 높은 작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가는데 좀 이제 염류 집적도가 낮은 황이 공급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건 노지 재배이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보다는 조금 위험이 덜 하다곤 하지만 염류 집적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비종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산칼륨 대신에 염화칼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염류 집적도뿐만 아니라 염화칼륨은 염소랑 칼륨이잖아요. 황이 없죠, 황. 저희는 지금 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칼륨은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질소랑 칼슘이랑 같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황도 꽤나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염화칼륨은 황이 없으니까 염화칼륨을 황산칼륨 대신에 사용하시는 건 맞는 농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웃거름 시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월동 이후에 빠르게 요구도가 증가하는 양분 기억나시죠? 질소, 칼륨, 칼슘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소, 칼륨, 칼슘을 같이 많이 공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인산과 황이었죠.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이동성을 고려해서 좀 잘 고르시자, 이동성이 좋은 제품을 고르자라는 거였고 황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을 아예 그냥 딱 정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질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웃거름이 이제 공급되는 시기가 결국에는 뭐 5번 공급하시는 분, 6번 공급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쪼개시기 나름인 거고 그리고 소량씩 분시하시면 하실수록 더욱더 효율이 좋은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우리 월별로 따져볼게요. 2월이랑 3월이랑 4월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지금 2월이죠. 토양 온도가 아직은 낮은 상태입니다. 토양 온도가 아직 낮다라는 얘기는 질소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요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요소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로 변환돼서 흡수되기까지 변환 과정이 2번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소가 암모니아태가 되고 암모니아태가 질산태가 돼야 되고 가수분해랑 질산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저온일수록 이 질산태로 변화하는 그 변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은 아직까지 땅이 아직 2월 돼서 따뜻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온과 기온은 좀 상이하죠. 그러니까 지온이 아직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소는 뿌리면 흡수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좀 이제 요소태 사용을 지향하시고 암모니아태나 질산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직까지 저온일 때는 그 작물들이 암모니아태를 조금 더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워낙 잘 흡수되는 질산태 질소뿐만 아니라 추울 때도 조금 잘 흡수될 수 있는 암모니아태 질소도 신경 쓰셔서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섞여 있는 형태의 질소를 공급하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3월 4월은 좀 정반대죠. 3월 4월 되면 굉장히 지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저온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질산태 질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확을 뭐 5월에 하실지 6월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질소질의 비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고 땅에는 남지 않아야 돼요. 남지 않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 제일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질산태 질소 위주로 질소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땅의 질소가 안 남고 땅의 질소가 남았을 때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땅의 질소가 남았을 때 안 좋은 현상들은 바로 이제 질소가 비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저장성이 향상된다든가 아니면 2차 생장이 일어나가지고 벌마늘이 일어난다든가 벌마늘이 생긴다든가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은 질소의 전체 공급량보다는 땅에 남아있는 후기까지 땅에 남아있는 질소의 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땅의 질소를 남지 않게 빨리 양파 마늘이 질소를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질산태 질소를 3, 4월에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 이제 2월에 뿌리는 인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뿌리는 인삼 같은 경우는 지금 밑비료로 이미 인산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복합 제품을 주셨지만 지금 2월이 되면서 용탈도 되고 땅에 고정도 많이 되어 있어요. 땅에 다른 불용화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의 공급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을 빠르게 공급해줄 필요가 있고요. 빠른 인산은 수용성이랑 구용성 중에 물에 녹는 수용성이 더 효과가 빠른 인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수용성 인산이 2월 달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결국 인산은 빠르게 녹는 형태의 인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빠르게 근검부로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빠르게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인산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산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폴리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인산 웃거름을 공급하실 때 인산의 형태는 폴리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을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칼륨입니다. 칼륨도 마찬가지로 질소만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니까 2월 달에도 들어가야 되고 3월 달에도 들어가야 되고 4월 달에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2월, 3월, 4월 나눠서 살펴보면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산칼륨, 황 같이 공급할 수 있는 황산칼륨을 공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륨은 공급할 수 있지만 황은 공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황산칼륨에 비해서 염류 집적도가 거의 2.5배 정도 높죠. 그러니까 염류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륨을 사용하지 마시고 황산칼륨을 사용하시라라는 거고요.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중에 골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황을 조금 더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황산칼륨, 혹은 뭐 이제 질소를 조금 더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산칼륨을 고르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공급하셔도 되고, 어쨌건 이 부분 3월달, 4월달에도 염화칼륨을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데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제 NK 제품이 있었습니다. NK 제품은 질소랑 칼륨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관행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륨의 소스예요. 제가 지금 칼륨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칼륨은 뭐 2월 달에는 황산칼륨 주셔서 황이랑 같이 공급하고 3월 달, 4월 달에는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같이 사용하시고, 어쨌건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염화칼륨을 꼽았잖아요. 근데 NK 제품들의 이 K, 칼륨을 보증하는 성분 중에 일부가 이제 염화칼륨이 사용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염화칼륨 함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왜요? 염류 집적이 낮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칼슘도 마찬가지죠. 질소, 칼륨,
칼슘은 웃거름으로 많이 공급돼야 되니까 2월, 3월, 4월에 전부 다 공급돼야 됩니다. 2월, 3월, 4월에 많이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행적으로 농가분들께서 칼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육 후반부에 좀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좀 이제 뒷번 같은 게 일어나거나 칼슘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대가 잘 안 굵어진다라거나 수확량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될 때 후기에 집중적으로 칼슘을 공급을 하셔요. 그리고 이때도 영양제로 대량 공급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칼슘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칼슘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내에서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보증이 돼야지 칼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칼슘 같은 경우를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시는 게 아니라 2월부터 웃거름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반드시 공급을 하셔야지 칼슘 결핍 증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소스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질산칼슘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질산칼슘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연면시비로 일부가 공급이 되는 거는 저도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토양살포 하게 되면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소가 들어가게 되죠. 염류집적도 마늘이랑 양파의 필수 영양소가 아닌 염소가 땅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염류집적도가 높아지고 작물들의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토양에 살포하는 비종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 부분이에요. 황 부분 살펴보시면 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인산에 비해서 많이 흡수되는 양분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나 칼륨이나 칼슘에 비해서는 흡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인산에 비해서는 높은 양이 요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양파 마늘의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도 2월 달부터 꾸준하게 공급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2월과 3월과 4월을 나눠서 살펴보시면은 2월은 필수입니다. 필수. 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칼륨에 비해서 체내 이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칼슘이랑 비슷하게 이른 시기에 공급을 해야지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달은 황 공급이 필수입니다. 품질을 위해서 황 공급이 필수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기황. 이 유기황을 줄여가지고 유황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유황이라고도 많이 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양분 안 들어가고 뭐 황만 들어가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관행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이제 유기황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베이스의 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이 다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성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분해가 돼서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는 유황보다는 이제 황산칼륨 쪽이다. 칼륨 요구도도 높고 황 요구도도 높은데 같이 공급할 수도 있고 염류 집적도도 낮고 분해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으니까요. 유황보다는 황산칼륨 쪽으로 공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3월, 4월 웃거름 하실 때는 황산칼륨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을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황산칼륨, 질소를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질산칼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관행적으로 밑거름을 뿌리시는 양이나 밑거름을 뿌리시는 비종, 그리고 뭐 다른 웃거름을 뿌리셨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질소가 부족한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제 웃자람이나 질소의 과잉 부분을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지 질소가 부족한 부분은 별로 없어서 질산칼륨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으나, 대부분 농가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질산칼륨보다는 황산칼륨 쪽이 조금 더 맞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황산칼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을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지만, 제 경험상 질소가 양파 마늘밭에 질소가 부족한 걸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 질소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질소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못 봐서 아무래도 좀 질소는 충분히 넣어 주셨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요. 더 들어가면 웃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제 3, 4월 웃거름은 웃자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질산칼륨보다는 이제 황산칼륨 쪽의 공급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관행적으로 쓰셨던 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질소랑 칼륨을 공급할 수 있는 NK. NK에서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K, 칼륨의 공급원이었죠. 이게 염화가리면 좋지 않다. 염화가리 함량이 낮아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같이 살펴보니까 질소랑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유니칼슘이나 유니카 칼슘 형태, 질소와 칼륨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 꾸준하게 1차부터 들어가야 된 1차, 2차, 3차, 2월, 3월, 4월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 그리고 황 같은 경우, 특히나 황 같은 경우 황 요구도가 꽤 높았고, 그리고 인산도 요구도가 꽤나 높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첫 번째 2월달 웃걸음일 때는 인산이랑 황이 꼭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정리하면은 우리 2월 비로만 볼까요? 2월 비로, 그러니까 1차 웃걸음이라고 할게요. 1차 웃걸음은 N, K, 칼슘, 질소, 칼륨, 칼슘이 다 공급이 되어야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산, 결국에 질소, 인산, 칼륨, 칼슘, 거기에 황까지, 그러니까 복합 제품, 우리가 흔히 복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륨과 다른 양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복합 제품, 야라빌라 컴플렉스라는 제품 혹은 두프로라는 제품이 저희 쪽엔 복합 제품인데요. 이런 복합 제품들이 1차 옷걸음 2월 달에 공급되는 게 양파, 마늘, 생육에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월동 이후 양파, 마늘의 양분 관리에 대해서 1편 영상 보고 오셨죠? 이제 2편 영상은 이제 인산이랑 황에 대해서, 사실 질소랑 칼륨은 워낙 중요한 걸 아시니까 많이들 쓰세요. 그리고 칼슘이 조금 아쉽습니다. 칼슘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는 이제 질소랑 칼륨 들어갈 때마다 꼭 칼슘을 같이 공급해야 한다. 질소, 칼륨만큼 칼슘도 많이 흡수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게 웃걸음 때 황은 조금 신경을 쓰지만 인산은 신경을 많이 안 쓰셔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황뿐만 아니라 인산도 양파, 마늘의 웃걸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그래프죠? 중기 이후에 증가하는 속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소, 칼륨, 칼슘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 질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질소랑 칼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이랑 같이 신경 쓰셔야 된다. 튜브 넣으실 때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황이랑 인산 볼까요? 황 요구도도 꽤 높은 거 보이시죠? 인산보다도 높습니다. 인산보다도 높고 증가하는 폭이 질소, 칼륨, 칼슘보다는 느리지만 어쨌건 꽤 많은 양이 필요로 하고요. 인산도 꾸준한 양이 필요로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황이랑 인산, 황뿐만 아니라 인산도 정말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요 표를 보시면은 마늘, 콩, 토마토, 밀, 그리고 그레스류, 포도, 시금치인데요. 얘네가 인산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필요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인산을 많이 먹고 있는지 나타낸 표인데요. 마늘이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인산 요구량이 제일 높습니다. 100g당 17mg의 인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요. 뭐 그냥 포도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 포도가 5 정도 필요한데 마늘은 17 정도 필요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마늘이 인산 요구도가 되게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토양 내 인산 함량은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산을 공급을 했을 때 토양 안에 인산이 높게 들어있다란 얘기는 그만큼 작물로 흡수된 인산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리터의 토양 안에 6.9 마이크로몰의 인산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비교했었던 포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리터의 토양 안에 1.4 마이크로몰의 인산이 남아있다. 6.9가 남아있다는 얘기와 1.4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1.4가 6.9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작물로 흡수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말려서 인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보면 마늘이 0.14%로 제일 낮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마늘 같은 경우는 인산을 정말 선호하고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작물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토양 안에 있는 인산을 많이 흡수하지 못해서 체내에 인산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인산을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흡수가 되고 근권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을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인산이 공급되어지면은 구중, 무게도 증가하게 되고요. 마늘, 양파의 무게도 증가하게 되고 구경, 사이즈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양파와 마늘의 무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인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 인산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뭐 가용성 인산이네, 수용성 인산이네, 구용성 인산이네, 뭐 용성인비네, 뭐 용가린이네, 과석이네, 뭐 열심히 설명드리면서 어쨌건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인산을 좋아하지만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근권부가 빈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고 근권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폴리인산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폴리인산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낸 예예요. 정인산, 위에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두색 부분을 정인산이라고 보셨을 때 표토에는 정인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데 심토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정인산의 함량이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인산 이동성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토양의 산도 조건에 따라서 철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거나 알루미늄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거나 칼슘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에도, 진한 녹색 봐주시면 되는데요.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에도 꾸준하게 흡수가 가능한 정량이 토양의 분포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동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pH 조건에 따라서 철, 알루미늄, 칼슘이랑 불용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늘의 많은 양의 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폴리인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인산을 꼭 웃거름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그래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경과할 때 정인산과 폴리인산 함량이 어떻게 변하나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정인산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어요. 토양 안에서. 마늘과 양파 안에서가 아니라 토양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 마늘, 양파가 많이 못 먹고 있구나. 하지만 폴리인산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한 만큼 감소한 만큼 그냥 마늘, 양파가 흡수를 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인산은 흡수를 많이 하는구나. 시간이 경과할 때 흡수가 되는구나. 하지만 정인산은 시간이 경과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폴리인산의 중요성, 특히나 마늘, 양파, 인산 요구도가 높은데 모종의 이유로 인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건물중으로 인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 수확 지표가 떨어지게 되는 마늘, 양파는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웃거름으로는 폴리인산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이 된다라고 열심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 같은 경우도 구중을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펀전시 같은 경우는 피루빅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알리신만 생각을 하는데, 양파, 마늘에 그 향미를 나타내는 물질이 알리신이기도 하지만 피루빅산이 또 이제 향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이 공급이 되면은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황 같은 경우를 정량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관행농가분들 중에 일부는 양파, 마늘은 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이제 질소만큼 황을 사용하시거나, 이제 칼륨만큼 황을 사용하시거나, 뭐 칼슘만큼 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후기까지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펀전시를 나타내는 지표가 너무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피루빅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간혹 양파, 마늘에 되게 좀 이치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확했을 때 좀 코를 찌르는, 그 무슨 향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향들이 나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 같은 경우는 너무 과량이 아니라 정량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입니다. 얘네가 지금 지하부랑 지상부, 그러니까 수확물과 지상에 남아있는 그런 잉여물들의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질소 같은 경우는 지상부의 3.7
톤, 헥타르에 3.7톤이 들어가고 수확량인 지하부에는 2.84톤이 들어갑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지상부에 들어가 있는 질소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수확물에는 76.8%의 질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분 이용 효율이 꽤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륨도 50%로 꽤 높아요. 칼슘 보시면 굉장히 낮죠.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 내부의 이동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베스트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수확물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비율에 다른 데에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수확물에 들어가는 양이 꽤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슘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확물뿐만 아니라 지상부나 다른 뿌리 부분도 건강해야지, 칼슘이 충분히 들어가서 건강해져야지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하는 거니까요. 어쨌건 칼슘은 이렇게 낮구나라는 특징, 이 특징에서 우리는 칼슘의 이동성이 좋지 않구나라고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하베스트 인덱스가 높은 부분을 살펴보니까 황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수확하는 그 수확물, 양파, 마늘의 지하부에 굉장히 많은 양의 황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을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피루빅산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가지고 이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량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적당히 많이 넣어줘야 되는 양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건데, 그건 제가 뒤에 저희 12프로그램으로 다시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양파, 마늘의 양분 요구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특히나 웃거름 시기만 생각해봐요. 우리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웃거름 시기만 생각을 하면, 해빙 이후에 월동 이후에 웃거름 시기만 생각을 하면 질소, 칼륨, 칼슘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 질소, 칼륨, 칼슘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비료가 꼭 들어가야겠구나, 많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리고 황 같은 경우 수확량도 늘려주고 품질도 좋아지게 하는 황, 양파, 마늘이 황 중요한 거 다 아시니까 황도 특히나 초기에, 또 후기에 많은 양의 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웃거름 초기에 좀 많은 양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웃거름 초기에 많이 들어가야겠구나, 꾸준하게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표 부분을 보시면은 추비 1, 추비 2, 추비 3으로 구분했습니다. 2월, 3월,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질소,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비에 다 필요합니다. 그죠? 질소 다 필요하고, 칼륨 다 필요하고, 칼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산이랑 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추비 정도에만 챙기시고, 세 번째 추비는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럼 질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2월달, 아직 추울 때는 암모니아체 질소가 포함이 되고 질산체 질소도 포함이 된 암모니아체 질소와 질산체 질소를 같이 사용하자. 요소는 변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2월달에 쓰지 말자라는 거고, 추비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뜻해졌으니까 질산체 질소를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보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특히나 첫 번째 추비 같은 경우는 황이 같이 공급되어야 되니까 황산칼륨 위주로 공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산칼륨, 질산칼륨을 선택해보자. 좀 질소 요구도가 떨어지면 질산칼륨, 황을 더 넣어줘야 되겠으면 황산칼륨인데, 제 경험상 요 시기에는 질소가 부족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는 질산칼륨 쓰시는데, 그런 분들은 몇 없으실 것 같고 황산칼륨 위주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 칼슘 그냥 꾸준하게 후반부에만 연면십이나 영양제로 챙기시면 절대로 칼슘 요구랑 다 못 맞춥니다. 칼슘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하베스트 인덱스가 떨어지는 만큼 작물 체내 이동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첫 번째 웃거름부터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꾸준하게 속효성, 수용성, 완전 수용성 칼슘이 다량 토경으로, 땅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인산 부분 살펴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죠. 폴리인산. 첫 번째는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추비 때는 폴리인산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 추비 때는 좀 이제 선택사항인데, 아무래도 올해 1기상의 이후로 인산의 요구도나 인산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추비도 폴리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공급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 같은 경우 보시면 첫 번째는
필수입니다. 인산이랑 똑같이 첫 번째는 필수고, 두 번째 정도는 선택.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중에 아까 중에 고르는 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이랑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야라밀라 컴플렉스라는 제품은 질산태랑 암모니아태 질소가 같이 들어있고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고 100% 다 황산칼륨인 제품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바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나이트라보, 질산칼슘의 붕소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슘의 이용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붕소까지 코팅이 된 이 나이트라보라는 제품이랑 같이 쓰시면 되고요. 이 유니카 칼슘은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질산 칼륨과 질산 칼슘의 혼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비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추비하실 때는 인산도 신경 쓰시고 황도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합 비료 형태의 야라밀라 컴플렉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칼슘을 공급해야 되니까 질산 칼슘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추비하실 때는 인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고 황도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칼슘과 질소, 그리고 이쪽에서 유니카 칼슘에서 칼슘과 질소뿐만 아니라 칼륨까지 보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추비에는 이제 질소랑 제일 속효성인 질산 칼슘으로 비저를 좀 빨리 나타나게, 그러니까 땅에 최대한 비료가 빨리 안 남고 작물 쪽으로 양분이 제일 빠르게 흡수된 형태의 제품을 넣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연면시비는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은 해조 추출물, 생리활성 제품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해도 방지할 수 있고 조금 이제 고온장애도 방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내성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동 전에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2월, 3월에 생육 빨리 끌어올릴 때도 공급이 되면은 좋은 제품입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은 칼슘 제품이에요. 토경으로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을 했지만 또 이제 근건부에 빈약한 근건부에 의해서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오고 칼슘 부족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칼슘 연면시비도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그 칼슘 연면시비를 병행하기 위해서 2월, 3월, 4월에 꾸준하게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야라비타 바이오트랙, 야라비타 스타핏, 그러니까 야라비타 제품군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료의 특징, 기술력의 특징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전착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면시비제는 농약뿐만 아니라 연면시비제도 전착제가 같이 들어가야지 효율이 좋아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야라비타 두 가지 제품은 전착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착제를 혼용해서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버전의 토경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보셨던 야라밀라 나이트라보 그리고 유니카 칼슘을 사용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1차 웃걸음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인산이랑 황을 필수적으로 넣자. 그리고 2차, 3차 웃걸음에는 인산이랑 황은 좀 이제 추후 선택의 문제고 어쨌건 1차, 2차, 3차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그리고 1차 웃걸음엔 필수적으로 인산이랑 황 그 맥락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양파 마늘 쪽은 저는 사실 이제 관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도 이제 다녀보면은 쿨러를 돌리시건 이제 호스를 하시건 해가지고 관주 비슷하게 이렇게 양파 마늘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무래도 유리하죠. 설비만 갖춰질 수 있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료만 잘 녹여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토경보다 훨씬 더 소량 분시에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물에 녹이는 제품들로 다 웃걸음을 보증할 수 있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야라레가 15, 15, 15라는 제품과 야라레가 95, 26이라는 제품, 그리고 야라테라 슈퍼 FK30이라는 제품, 그리고 야라테라 칼시니트라는 제품 네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야라레가 15, 15, 15나 야라레가 95, 26은 그러니까 관주용 복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15, 15, 15%의 질소인산 가리, 95, 26%의 질소인산 칼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고요. 미량 요소도 붕소랑 아연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복합 제품입니다.
물에 녹이는 복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특히나 물에 녹이는 관주용 제품 치고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고요. 이 슈퍼FK30이라는 제품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폴리인산 기억나시죠? 폴리인산이 100%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슈퍼FK30은 인산, 액상 인산 칼륨 제품인데 그 인산이 전부 다 100%가 폴리인산이에요. 30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100% 중에 30%는 정말 좋은 슈퍼폴리인산, 나머지 70%는 좋은 폴리인산인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상효 사용도 편리하고요. 근데 이제 야라레가 두 개의 제품이랑 슈퍼FK30이라는 제품은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1주차에 관주를 하시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라레가 15-5kg, 9-2kg FK30 5리터를 한 번에 녹이셔가지고 그냥 공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300평에 공급을 하시건, 다 녹인 게 한 12kg 정도라고 했을 때 12kg를 한 번에 300평에 공급을 하시건, 아니면 나는 2월 1주차에도 관주를 3번 정도 할 예정이다. 그러면 3번에 나눠가지고 12kg를 한 번이 아니라 뭐 4kg, 굳이 따지자면은 뭐 2kg, 0.7kg, 뭐 1.5리터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는 물을 주시는 패턴에 맞게 나눠서 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 이 칼시니트라는 제품은 질산 칼슘 제품이기 때문에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야라레가 제품, 그리고 인산이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는 FK30이라는 제품이랑 혼용하시면 안 돼요. 칼슘은 황이랑도 혼용하면 안 되고, 칼슘은 인이랑도 혼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단독 관주하는 걸로 저희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레가랑 FK30을 혼용해서 관주하시고, 마찬가지로 2주차에 혼용해서 관주하시고, 2주차는 혼용할 필요도 없네요. 제가 그냥 9-로만 들어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3주차, 4주차에는 질산칼슘인 칼시니트가 단독 관주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7.5kg,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13kg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 주일에 일주일 동안 13kg를 물과 함께 공급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주 설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후반부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제품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행적으로 공급하시는 질소인 요소, 질소와 칼리인 NK 뿐만 아니라 NK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1차, 2차, 3차에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로 인산, 황 절대 잊지 마시라. 황은 기억하시겠지만, 황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인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웃거름 정도, 토경으로 하실 때 1차 웃거름 정도는 인이랑 황을 신경 써서 공급하십시오 라고 추천드리면서요,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